오늘은 2025년 상반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상반기 시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초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2만 2천원 부근에서 거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3월까지는 뚜렷한 움직임 없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 와중에 이제 4월 9일에는 장중 19,960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61선, 121선 모두 아래에 위치했고 기술적으로는 약세 추세가 길어지던 구간이었죠. 그러나 4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월 15일 이후부터 일본 기준으로 양봉이 이어졌고 5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에는 일 평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수급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6월로 넘어오면서는 전형적인 수직 상승 패턴을 보입니다. 이 상승 흐름은 6월 30일에 정점을 찍습니다. 당일 장중 최고가 7만 2,200원을 기록했고 이는 4월 저점 대비 약 260% 가까운 상승폭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후 7월 초부터는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7월 16일 현재가는 약 63,600원으로 고점 대비 약 12%가량 눌린 상태이지만 차트 구조상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 21일, 60일, 120일선 모두 위에 위치한 정배열 상태입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이 최근 수렴했다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눌림 이후 재반등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은 5월 이후 상방으로 기울기를 전환했고 중장기 상승 흐름의 기반이 탄탄하게 형성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시점과 거래량이 명확하게 연동됩니다. 6월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3천만에서 5천만 주 사이에 대량 거래가 이어졌고 특히 6월 20일과 6월 30일에는 4천만 주 이상 거래되며 수급 집중이 극대화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매가 아니라 눌림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세 번째는 RSI입니다. 현재 RSI는 약 58에서 62 수준으로 과매수 구간인 70 이상에서 하락한 이후 중립권 상단에서 횡보 중입니다. 상승 초기에는 RSI가 80을 돌파하는 과열 흐름도 있었지만 지금은 숨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 에너지를 재축적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MACD입니다. MACD는 6월 말 기준으로 고점에서 데드크로스 가능성이 있었지만 7월 중순 현재 시그널선 이탈 없이 플러스 영역을 유지 중입니다. 오실레이터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는 단기 모멘텀이 약화된 구간을 지나 다시 추세 회복 쪽으로 방향성을 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6월 말 고점 구간에서는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과열을 보여줬고 이후 밴드 중심선 근처까지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중심선 근처에서 가격이 수렴되는 흐름이며 상단 밴드 재돌파 시도가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방향성이 다시 상단 이탈형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캔들 패턴입니다. 최근 일봉상에서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캔들은 장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의미로 심리적 지지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고 장대 음봉이 반복됐다면 분명한 매물 압력을 의미했겠지만 지금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는 63,600원 수준이며 단기 지지선은 61,000원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탈될 경우 56,000원 선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지만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현재 위치는 강한 방어력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방 저항선은 66,000원 그리고 6월 고점이었던 72,200원이 1차 목표선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할 경우 기술적 확장 목표치는 75,000원에서 78,000원 구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추세선 분석입니다. 4월 저점부터 형성된 상승 추세선은 현재까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요. 최근 눌림 조정이 추세선 안쪽에서 되돌림 반등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추세선 상단 돌파 후 단기 눌림, 그리고 추세선 중심으로 재수렴하는 구조는 강한 추세 지속의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월 9일 저점 19,960원에서 6월 30일 최고가 7만 2,200원까지
약 260%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 약 12%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정배열 유지, RSI 중립권, MACD 플러스, 추세선 유효, 거래량 안정 등 모든 기술적 조건이 상승 추세 유지, 눌림 조정 구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6만 1,000원 지지 여부입니다.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고 재차 6만 6,000원 돌파 시 다시 정오점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은 단기 강세 파동의 재진입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앞선 영상에서 다뤘고요. 이번에는 실적 흐름, 산업 트렌드, 정책 변화, 그리고 글로벌 수주 상황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적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 약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 약 3,2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62%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팔은 이익 증가의 핵심은 원자력 부문, 수소터빈, 그리고 풍력 부문입니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한국형 APR 1400, 그리고 최근 신규 수주가 집중된 소형 모듈 원자로 바로 SMR 분야가 핵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뉴스케일,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SMR 관련 협력 파트너십을 확보한 상태고요. 2025년 들어서 뉴스케일의 시제품 장비 공급 계약 일부가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해외 시장 수주 가능성과 기술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현재까지도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한빛, 한울 등 노후 원전의 정비, 연장 운영, 부품 교체 등 정비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내수 매출 기반도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산의 원전 터빈 증기 발생기 관련 계약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단기 수주보다 중장기 매출 인식 구조가 견고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 수소터빈과 풍력 사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5년부터 수소전소 비율 5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소터빈을 자체 개발했고요. 현재 창원 국가산단에 구축 중인 수소복합발전 실증센터에서 실개통 테스트를 수행 중입니다. 이 터빈은 2026년부터 시범 가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수소 혼소 100% 달성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아직 매출 비중은 낮지만 정부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정책과 연계되며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풍력 사업의 경우 국내 육상 풍력 수요 둔화로 인해 일부 구조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시장으로 전략을 전환 중입니다. 제주 영광 해상 권역을 중심으로 K-윈드와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고요. 2026년 이후 부유식 기초 구조물 공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강제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제휴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환경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10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UAE, 한 체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SMR 실증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IRA에 이어 SMR 및 차세대 원전 인프라 예산 배정을 추진 중이고 두산은 뉴스케일, GE 히타치 등과 함께 공급망 협력 테이블에 참여 중입니다. EU 역시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 EU 텍소노미에 포함시켰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 원전 프로젝트 입찰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정책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부활하고 있고 두산은 그 중심에 있는 국내 유일의 대형 기자재 제작사 그리고 글로벌 SMR 수혜주라는 점에서 정책, 기술, 타이밍이 모두 겹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급 흐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5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중심으로 수급이 급격히 유입됐고요. 6월 중순부터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며 세력 기반 수급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6월 20일 이후 연기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포착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펀더멘털 기반 재편에 따른 유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ITF 편입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 MSCI 지수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규 편입되었고 이는 외국계 패시브 자금 유입에 구조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수급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실적 체력 변화입니다. 기존 두산중공업 시절과 비교하면 재무구조, 차입 비율, ROE 전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과거 재무부담 요인은 대부분 정리됐고요. 2025년부터는 이익 누적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023년 800원 수준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연환산 약 1,580원 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이고 이는 PER 측면에서 여전히 과열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신사업 확장성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수소 해상풍력 외에도 해수 담수화, 탄소 포집 설비, 풍력 O&M 솔루션,
원전 부품 리사이클링 등 탄소 중립, 인프라 연계 신사업을 단계별로 확장 중입니다. 이 사업들은 아직 2025년 현재 매출 비중은 작지만 기업 가치 평가 시 옵션 가치로 작용하며 향후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 SMR의 상업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기술은 확보됐지만 글로벌 인허가, 체계와 규제 변화에 따라 매출 인식 타이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둘째, 국내 정비 수요의 제한성입니다. 기존 원전 정비 수요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원전 착공이 지연될 경우 내수 비중 회복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금리 유지와 환율 상승이 기자재 수출 수익성과 글로벌 자금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25년 현재 기술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구간에 들어선 종목입니다. 원전 부활, SMR 상업화, 수소 혼소 기술 확보, 해상 풍력 확장, 그리고 재무 개선까지 거의 모든 펀더멘털 항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